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대 질환이죠. 만약에 발병을 하게 되면은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으로에게까지 그 고통이 번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질환을 책임지는 3대 진단비에 대한 보험 정보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통합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보험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3대 진단비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꼼꼼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보험 공부 같이 해볼까요? 우선 보험하면 가장 잘 알고 계신 거 너무 뻔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암, 그 다음에 뇌출혈이라고 돼 있고요. 아실 텐데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3대 진단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보험이 맞고요. 이런 병으로 병원에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방송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 두 가지 특히 암도 유사암처럼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보장 범위가 10%나 9%처럼 작은 반드시 출혈이 있어야만 보장을 받는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거보다 훨씬 더 보장 범위가 크다고 하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에 관련된 보장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게 암과 뇌출혈 아니고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아니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 진단비 세 가지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 세 가지 항목을 이 중에 하나만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 같은 담보라면 보험료가 어디가 제일 쌀까? 이왕이면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딜까? 이거를 오늘 찾아봤으니까요. 여러 회사 비교한 보험료를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통계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요즘도 조문을 가거나 병문안을 가게 되면 본인한테도 쉽게 말씀드리는 게 보험 가입한 거 있어? 암 걸려 얼마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 자료로 올려놓은 것 중에 간암이 6,600만 원, 뇌나 심장 이렇게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기는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면 이 통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것만 쓰게 되나요? 거기에 우리가 뭐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사와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부자재들, 그다음에 식사, 심부름해야 되는 거, 교통비, 보약이라도 조금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보다 1, 2천만 원 훌쩍 이렇게 병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실손보험은 다 가지고 계셔서 기본적인 보장은 잘 하시겠지만 진단비의 중요성은 이렇게 실제로 돈이 들어갈 때 내 삶의 퀄리티가 여유가 좀 있으시면 조금 더 풍요롭고 고급 음식, 좋은 거를 쓰실 수가 있는 것처럼 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병이 걸렸을 때 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대체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는지를 확률적으로 좀 보고 그 확률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암 발병 환자 수는요, 한 해 28만 명가량, 그리고 뇌졸중으로 관련돼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53만 명 이상,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은 8만 7천 명. 지금 보시는 숫자들이 몇천 명 단위가 아니잖아요. 상시에 이것도 통계 자료가 2015년인데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이 발달되면서 한번 발병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치료하는 확률이 늘어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실제로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치료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30대, 40대에는 건강하고 회복력도 빠르고 뭐 그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제 앞날을 생각을 하면 60대, 70대 게다가 평균 수명 길어지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장애인이 대체 어느 정도 계신지 보니까요, 이렇게 전체 중에 60세 미만, 60세 이상 장애인 이 숫자도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 사고, 후천적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부터 장애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는데,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거에 가장 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는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천적인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암 걸려도 위를 전절제를 하면 후유장애가 남아서 장애가 남는 거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이 걸리시면 그 부위는 치료를 하지만 몸에 징후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진 상태로 평생 동안 사셔야 되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돼 이렇게 많은데, 그 연령이 75세, 85세, 90세 가까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노령 인구를 사시는 분들이 장애와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거는 어쨌든 경제적인 돈 문제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 보장을 하면 좋은데 그 많이 보장을 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비도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1인당 전체 평균이 139만 원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아서 통계를 따로 내보면 1인당 평균 1년에 드는 비용이 425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물론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연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의료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그래프 아니어도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미 보험도 많으실 거고 보장도 많이 돼 있는데요. 비싸게 뭐 몇십만 원 들여서 큰 거 하면 너무 좋은데 또 우리가 보험만 가입하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암과 특별히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이 부분을 1,000만 원씩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보험 가입하실 때는 당구장 표시처럼 작은 글씨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상해 1급의 경우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사무직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해 1급의 적용을 받고요. 현장직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해 급수가 3급처럼 올라가는데
상해급수가 이렇게 1급이신 분이 유리한 보험회사가 있고요. 상해급수가 3급이신 분들에게 특히 더 유리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나한테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직업이라든가 연령에 따라서 같은 보장을 샀는데도 어디는 나한테 유리한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해 1급이신 분들이, 그리고 무해지환급형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매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너무 많아서 막 뭐 숫자하고 너무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를 1번, 2번, ABCD 해서 5개 회사를 동일한 조건을 놓고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서요. 이 보험료를 여기다 다 넣어 놓은 건데, 남녀와 나이가 35세, 45세, 55세 별로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분은 무해지형일 경우 상해급수가 1급이신 분은 보니까요. 요 회사가 전체 연령에서 35세는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이 되죠. 5천 원 정도 싼데 한 달에 5천 원인데 돈을 내는 20년 내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총액으로 비하자면 내가 받는 보장은 동일하게 1,000만 원씩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55세 남자분으로 오시면 55,580원인데 동일한 성계를 했을 때 이 회사는 44,560원이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안을 받으신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했을 때 55,000원, 44,000원, 저 같으면 44,000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해급수가 달라진다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면서 ABCD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유리한 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소비를 하는 데는요, 내가 가입을 하고 내가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셔야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막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다 검사를 해주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동일한 3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서 보시면 그냥 대충 눈으로 보시면 똑같은 보장이면 여기가 낫겠구나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동일하게 3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거, 특히 2대 진단은 확률이 넓은 100%짜리로 보장을 구성을 하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회사를 비교했을 때 직업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고르신다면 어차피 같은 보장에 가성비 값 이렇게 고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보험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3대 진단비를 업계에서 가장 나한테 유리한 회사를 찾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3대 1,000.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1,000만 원씩 이렇게 각각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더욱 크게도 준비해 가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나는 이미 3대 진단비를 준비해놨지만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진단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들어있는 비싼 보험을 추가하시기에는 부담 느끼셨던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증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과 뇌 그리고 심장 질환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증권 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가성비 좋게 준비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3대 진단비 준비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 전화 문자 번호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종혜 전문가님 모시고 또 알찬 시간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증권 살펴보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오늘 가져오신 증권 이름이 정말 깁니다. 어떤 네, 걸까요? 맞죠. 네. 이 보험 증권은 아빠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혹시 내가 이제 잘못돼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종신보험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빠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내가 죽었을 때보다는 내가 살았을 때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는 과연 보장이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던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나부터 네. 먼저 챙겨야 되는데 자녀를 네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네네. 좀 기능들이 어떤 게 탑재되어 있을까요? 네, 하나씩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의 이름을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S생명의 통합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통합 변액 말 그대로 모든 거를 종합한 보험이고 변액이란 얘기는 이제 보험금이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니버셜 CI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데 중대한 질병에 보장하는 CI 보험이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종신보험이다. 내가 유고 시에 사망보장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그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제목에서 내가 이게 어떤 보장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이제 한 6년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해놓으시고 수익자 이제 본인, 사망 수익자 이제 법정 상속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 상속인 해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아무 사이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으로 아니면 지정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분이 가입하신 담보를 쭉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빨강색, 검정색, 파랑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주보험 2억 5천만 원에 종신 15년 납 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보시면 3년 갱신 최대 80세가 있고요. 3년 갱신 최대 100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 위에 주보험에 대한 거 73만 5천 원과 고도장애 특약 1억에 대한 거 18,400원은 15년만 납입하고 종료가 되는 거지만 나머지 5개, 6개의 특약에 대해서는 100세까지 또는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도요. 이거 네. 좀 헷갈리셔서 나 이만큼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특약들이 평생 갱신된다고 해서 네네. 깜짝 놀라시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년 넣으셨으니까 예. 앞으로 9년만 넣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부는 9년에 끝나지만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내셔야 된다라는 것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담보들은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빨강색으로 표시해 놓은 담보들을 하나씩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의 주계약만 알지 특약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디테일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보험이 이제 2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사망하면 2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을 받는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특이한 점은 은퇴 나이 전 보험 기간의 사망 시 우측 보장금액 플러스 월 급여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 2억 5천만 원짜리지만 은퇴 나이가 이분 같은 경우 60세로 되어 있어요. 41세에 가입을 하셔서 60세 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1억 2,500만 원을 드리고 매월 보험 가입 금액의 1%라고 돼 있잖아요. 예. 보험 가입 금액이 아까 2억 5천이었어요. 그러면 250만 원씩 60세 전에 사망하면 매월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60세 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2억 5천보다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64세에 돌아가셨어. 예. 참 59세에 예, 60세까지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1억 2,500을 드리고 250만 원이 60세가 되는 시점이 1년 남았잖아요. 아. 그렇지만 예.
60회 보증 지급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250만 원씩 5년은 보증을 지급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리고 60세 전에 뭐 돌아가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종신보험의 그렇죠. 기능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그 아빠의 책임 기간에 필요한 돈들이 예.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집중 보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은퇴 나이 후 보험 기간 사망 시는 2억 5천으로 원래대로 돌아갔죠. 대부분의 이런 소득 보장형 보험은 60세 전에는 월 금액으로 나가지만 은퇴 나이가 되면 2억 5천이 아닌 1억 2천5백을 보상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2억 5천은 기본 종신으로 이제 보장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정 질병 수술 보장 특약을 보시게 되면 암 수술 보험금, 4대 중증 질병 수술 보험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암 수술비를 관열 수술, 이제 관열 수술로 했을 경우는 300만 원을 드리고 예. 내시경이나 카테터, 신의료 수술을 했을 경우는 100만 원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4대 중증도 마찬가지고 관열이냐 비관열이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가 암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는 회당 300만 원씩 받을 거야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예. 이분의 보험 증권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어떤 의료 기술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수술비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예.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최근에 그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 비관열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럴 맞습니다. 경우에는 뭐 거의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이네요. 예를 들어서 예. 100만 원. 갑상선을 예를 들어서 절개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예. 300만 원이 나가지만 로봇 수술로 이제 내가 갑상선암을 수술하게 예. 되면 수술비가 100만 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혹시 다른 보험 중에 이렇게 관열, 비관열 상관없이 주는 보험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관열, 비관열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는 구분되지 않고 회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한다라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입원 특약도 보시게 되면 4대 성인병은 5만 원 지급이 되고요. 5대 만성 질환은 2만 원. 이렇게 해서 입원비도 성인병에 대한 입원비가 동일하게 5만 원인지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거고요. 또 이제 고도장애 보장 특약이라고 해서 1억이 들어져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보험료가 18,400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장애 분류표에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신체 부위의 80% 이상의 장애가 되었을 때 1억을 준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식물인간 쉽게 말하면 예.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1억이라는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준비하실 수 있으면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빙케어 보장 특약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예. 양성 뇌종양,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만 진단받았을 때 각 일에 한 600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보셔야 될 게 단 초기 갑상선암으로 진단 시에는 특약의 10%,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 이외의 갑상선암은 20%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으시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양성 뇌종양,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이런 것들을 대부분 뭐 유사암이다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정도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도 또 세분화되어져 있다. 그리고 소외감이라고 해서 대장 전막내암 이렇게 또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유사암 진단비가 있는데 유사암의 갑상선 중에서도 초기냐 중기냐 또 구분이 되어져 있고 소외감으로 또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이런 진단비들이 각각 이렇게 자꾸 세분화되어져 있으면 확률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다가 내가 생각한 보험금보다 적게 받을 나올 수가 경우가 있겠네요.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의 보장 내용이 어떤지 예. 다시 한번 장롱 속에 있는 증권을 꺼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게 리빙케어 보험이 CI 보험 그쪽 특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앞전에 뉴 CI 특약이라고 있어요. 예. 중대한 질병이나 그걸로 수술을 받았을 때 3천만 원 드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주보험에 대한 거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2억 5천 이상의 보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살았을 때는 CI 진단비 3천만 원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 암과 중대한 암, 일반 뇌졸중과 중대한 뇌졸중, 그 일반 급성 심근경색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보장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게 이제 암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악성 종양 세포가 침윤 파괴적인 증식을 일으킬 때 중대한 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도 이제 혈액 순환에 이제 장애가 생겨서 이제 이런 운동마비나 신경마비가 오는 거를 뇌졸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대한 뇌졸중은 여기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는 단서가 하나 더 붙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서 한 글자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가 보시죠. 넓은 걸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일반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서 이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근 조직에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옴으로써 심전도 변화와 심근 효소가 동시에 상승해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도 뇌혈관 진단이 좋다. 뇌출혈보다는 뇌혈관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확률 100%를 보장하는 뇌혈관 진단비인지 9.2%만 보장하는 뇌출혈 진단비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도 심장질환의 100%의 보장을 받고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셨는지 급성 심근경색 10.2%인지 아니면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프로테이즈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거에 내가 보험을 준비되어져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이제 시청자님들이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보험에 대한 거는 그대로 살리시고요. 특약보험료를 삭제하신 다음에 손해보험사의 어떤 그 통합보험으로 아마 추가를 하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약이 앞 페이지에 제가 파란색으로 특약을 다 표시해놨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셔서 오르지 않는 비갱신 보험으로 바꿔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데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어떤 뇌질환 어떤 심혈관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고 폭넓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김종혜 전문가님과 함께 S사의 변액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특약으로 CI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 사망 보장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 보험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내 보장도 좀 잘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증권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강의 시간에도 이 진단비의 중요성 그리고 보장 범위의 중요성을 저희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CI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 보험이 과연 보장 범위가 몇 % 정도 받을 확률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증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한 분 전화 오셨는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저희 딸이 있는데요. 예. 예, 그 딸 보험한, 그, 보험 보니까, 예. 가입한 거 보니까, 갱신형이에요. 다. 예. 그래서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하는 거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직장을 다니는데, 예. 직장 의료보험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실손보험을 또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예,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따님 증권 문의 주셨습니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9살이요. 아, 20대 후반이시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지금 다니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실비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갱신형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뭐 5년 갱신, 10년 갱신 많은데 가입 당시에는 이거 모르시고 가입하신 거예요? 아니, 가입할 때도 뭐 모르진 않았는데 가입하고 나니까 이걸 계속 갱신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이번에 좀 그게 갱신이 또, 되셨겠네요. 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갱신이 된 보험료인 건가요? 1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네. 갱신 되기 전 보험료는 기억나시나요? 아니, 잘 기억이 나. 그건 잘 모르시겠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따님 뭐 가족력이나 병력 같은 건 따로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14년도에 우정사업본부 100세 종합보장 5년 갱신 상품 준비해 주셨고 또 건강클리닉 그리고 실손 의료비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따님의 보험증권 문의 주셨는데 가입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갱신이 너무 걱정이 되고 또 딸이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데 실비를 어떻게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따님께서 지금 29이신데 실손보험은 20대 초반에 그리고 종합보험하고 건강보험은 20대 중반에 가입을 하셔서 그래도 비교적 직장생활 초기나 빨리 보험을 잘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 이거 골라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젊은 친구들이 보험에 대해서 조금 니즈가 있으려면 나이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 때 말고는 이렇게 젊었을 때 관심이 있기가 쉽지 않는데 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선 이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칭찬을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보험료가 얼마야 이것만 눈에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싼 게 좋죠, 저희도.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점은 어머니 막연하게 이제 상식적으로 갱신형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은 이제 가지셨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따님이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오르는 것도 얼마나 올라요 이러는데 얼마나 오르는 거를 그 보험회사에서도 지금 우정사업본부 거를 3개를 가지고 계신데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것이요. 이 5년이나 10년 터울마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보험금 받아가는 이런 통계 자료가 기준이 되어서 얼마를 올린다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 먹는 거를 빼고 얼만큼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갈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가장 불안한 거는 어머님이 더 연로해지시고 난 다음에 따님이 보험을 관리할 때 대책이 얼마가 될 거야. 7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 되면 이거 보험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관여를 해주실 수 있을 때 바꿔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좀 하나씩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골절이라든지 깁스 그리고 암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조금 일반적인 보험회사 증권하고 약간 다른 것이 1년 이내, 1년에서 2년, 2년 이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암 진단비가 물론 따님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정액대로 이렇게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이런 증권에 이렇게 몇 년이 경과 기간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머님이 좀 관심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암과 골절 같은 게 섞여져 있는 종합보험이 하나 있으시고요. 요게 약간 이걸로 다 안 되니까 건강클리닉이라는 거에 3대 진단 치료비하고 10대 성인병 입원비, 그 다음에 장애연금, 입원 치료 수술 이런 앞에 보험에서 약간 부족한 것들을 건강클리닉에서 이렇게 세트로 조립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것도 가입을 하실 때는 뭐 2만 원 이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신데 보장받으려면 60, 70, 80, 90살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템포에 맞춰서 내가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골절 30만 원을 받겠다고
보험료가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7만 원으로 8만 원 올라가는데 90살, 100살까지 계속 돈을 내는 이게 이제 조금 정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보장 내용은 듬성듬성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오를지를 모르는 이것들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어릴 때 정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직장 생활할 때 10년만 내고 평생 보장받기 아니면 20년만 내고 60, 70살에는 돈을 안 내고 보장만 받기. 어머님 연세가 되니까 지금 지출을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아니 부담스럽죠. 계속 일할 수 있는 적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 되면 옛날에 가입한 걸로 보험료 다 내놓고 보장만 받도록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실손보험은 예전 실손보험이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이 실손보험은 이걸로 계속 유지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따님이 좋은 직장 다니시나 봐요. 네, 조금. 네. 회사에서 실손보험이 된다는 거는 복리후생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입하신 거랑 두 개가 중복이 되니까 뭐 8,000원, 9,000원 밖에 안 하는데 뭐 이걸 양쪽에 돈 낼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능만 하다면 둘 다 직장 것도 보장받고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따님께서 퇴직할 때 혹시라도 요즘에 이제 보험금 받은 게 있으면 정작 직장 관두고 40대나 50대에 실비를 못 들어요. 그런 거 하나 있고 이제 아니면은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거를 일단 멈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직장에서 퇴직을 하실 때 앞에 멈췄던 것을 그 퇴직 시기에 맞춰서 부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셔서 얘를 완전히 해약을 하거나 없애시지는 마시고요. 납입을 잠깐 유예시키는 기능을 찾으셔서 그거를 활용하신 다음에 나중에 퇴직이라든지 나이 먹었을 때는 직장보험 안 해줄 때 이거를 유지를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이 너무 기니까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대안을 빨리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갱신되는 거 좋아. 정리를 한다고 치는데 너무 비싸고 돈 많이 올라가면 또 딸이 뭐라 그럴 것 같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보험료가 요즘 이제 보험의 변천사를 쭉 보면요. 최근에는 무해지형, 저해지형처럼 돈 내는 기간 중에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작은 대신에 매월 내는 보험료를 한 30% 정도 다운시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30세가 되기 전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보험을 사자마자 보장받아요. 암 같은 거 90일 이런 거 뭐 면책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혜 전문가님 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이나 허혈선을 어른 보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저렴하거든요.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는요. 보험료가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는 것보다 약간 체감이 약간 오른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맞추고 중요한 거는 뇌혈관을 많이 하면 너무 비싸니까요. 뇌혈관 1,000만 원에 뇌졸중 2천만 원, 허혈성 1,000만 원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장에 복층 설계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비용을 줄이면서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설계를 좀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암도 유사암이 뭐 4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거보다는요.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대 진단비 게다가 저희가 실제로 진단을 딱 받으면 보장받을 게 많은데요. 진단까지는 안 떨어졌는데 수술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약관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방송 많이 보셔가지고 관열, 비관열, 구분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요. 요거 이제 수술비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질병이나 상해 수술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나 30만 원을 기본 설계를 하시고요. 그 위에다가 복층 설계를 종수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1종에서 5종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도 머리끝에서 발끝에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을
약관을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따님은 이제 듣기 귀찮아서 잘 모르시니까 기본적인 질병과 상해 수술 위에다가 질병과 상해를 1호종 수술을 넣으시면 돈 많이 들어가는 수술 많이 받고 돈 조금 덜 들어가서는 덜 받게 이렇게 해서 크게 진단비 하나 준비하시고 그 위에다가 수술을 종목별로 게다가 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 요즘 보험료 싸고 진단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설계를 하면 따님이 뭐 지금 어머님이 이제 30이 안 되셨으니까 20년 내도 나이가 50밖에 안 되거든요. 50 전에 네. 보험료 딱 끝내놓고 어머님 나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돈 안 내고 보장만 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앞에 실손은 뭐 납입 유지 하셔도 되고 유지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11만 원 정도 선에서 진단비, 수술비, 64대, 5대 기관 이런 수술비까지만 한다면 이 정도면 따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동년배에 비하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보장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따님 20대 젊으실 때 보험 준비하신 건 정말 잘하셨는데 그런데 네. 확실하게 보완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갱신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실비만 빼고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네. 20대 후반이시니까 간발의 차이로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예, 그래서 29살인데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보장 측면에서도. 그래서 비갱신에 무해지로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을 훨씬 크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내가 가진 보험료가 좀 너무 비싸다, 계속 오르는 것 같다 걱정이 되시거나 혹은 좀 보험료가 싸다고 좀 가입을 하고 싶은데 바로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분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분 전화 연결도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저희가 고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그 보험 그것이 두 개가 예. 있는데 예.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 분 보험이세요? 우리 아이 거예요. 네, 따님이요? 아드님인가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드님 증권 살펴드릴게요. 올해 아드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0대 초반이요? 네. 20대 초반이시고요. 자, 네. 두 건의 증권 가지고 계신데 이 보장이 좀 잘 갖춰져 있나 이 부분 걱정이신 거죠? 네네. 예,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이거 CI 기능 좀 알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전에는 그게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잘 모르고 네. 좀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족력은 특별히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초반이신 아드님 증권 보내주셨네요. 2013년도에 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 2011년부터 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이콜 종합보험까지 월 납입되는 보험료 20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특별한 가족력은 없지만 아들의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이 CI 종신보험의 기능을 잘 모르고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김종희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머님들이 다 아드님, 따님 보험 문의하는 날인가 봐요. 자녀분들 네, 자녀분들 생각하시는 엄마의 어떤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지금 가입하신 거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잘 봤는데요. 네. 일단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방금 전에 제가 내 보험 바로 알기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보험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콜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의료 실비를 포함한 이제 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20만 원 정도 내시는데 CI 보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대한 건 제가 두 가지 답을 드릴 텐데 선택은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가입하신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1억이 지금 있으시고요.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CI 진단비 5천만 원 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고도장애하고 장애 지급률에 대한 것만 딱 들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이고 남자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성년이 되면 또 가정을 꾸릴 거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보장자산 사망보험금은 놔두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라고 하면 얘를 정리하셔서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아이의 건강보험으로 바꾸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입하신 이제 하이콜 종합보험은 암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3대 진단비를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준비하시고 의료실비가 이제 5천에 30만 원짜리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실비는 100세 만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진단비는 만기가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혹시 아셨어요? 예. 다 같이 100세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의료실비랑 나머지 사망보험금에 대한 기타 특약은 100세인데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는 80세 만기로 되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의료실비랑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는? 제가 네? 실비는 이제 유지를 하시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을 드린다고 하면 주계약 총보험료 14만 원 중에 주계약 보험료가 한 12만 원 정도 되세요. 아들 종신보험이 그 12만 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암, 뇌혈관, 허혈성 십질환, 성인병 수술비를 다 넣어서 하나를 준비를 더 하실지 아니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14만 9천 원짜리를 정리를 하시고 통합보험을 하실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은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기 보장이 다 돼야 되니까 네. 일단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걸로. 통합으로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조금 시야에는 좀 그렇다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제가 거거든요. 그 나중에 그 후를 전후를 같이 한번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가입하신 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에 걸렸을 때 진단비 한 번만 5천만 원이 나가요. 근데 만약에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암 진단비 4천에 수술비 1천 하니까 암에 대한 보장이 5천이죠.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3천에 수술비 2천 하면 진단비 수술비가 5천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13가지 중에 한 번만 5천이 나가는 거라면 지금 새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각각 5천만 원의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40대, 18대 질병 수술비를 1,000만 원을 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운전자 비용담보까지 같이 다 해도 보험료는 한 15만 2천 원 정도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으시죠? 네. 예를 들어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네. 계속 나와? 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뇌나 심장에 스텐스 삽입을 하게 됐어. 내가 막혀서. 그랬을 경우에 스텐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회당 수술비가 3천만 원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20년 넣고 우리 아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오르지 않는 비갱신 보험료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거를 완전 정리하고 가실지 아니면 그냥 살려놓고 추가로 더 하실지 시청자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원하시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잘 들으셨죠? 네네. 예, 이 스마트 CI 종신보험료 좀 고민이 필요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콜 종합보험의 경우에도 좀 뭐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가 80세 만기라는 거 기억을 하셔서 저희가 이 통합보험으로 좀 보험료 줄이면서도 만기도 채우고 그리고 보장도 넓게 채워드렸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253-2666번 많은 전화 주시고요.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